국민들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어제 법사위를 하고 있었고요. 법사위가 끝나갈 즈음에 제가 방송에 있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보좌진들이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이거 필리버스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안 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합의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방송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방에, 법사위는 다 몰랐어요, 저희들. 어제 법사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이제 제 질의를 끝내고 나오는 거고 다 몰라서 법사위 방에 올렸죠. 이 내용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사가, 왜냐하면 내부에서 있는 일이니까 내부에다 이야기하니까 간사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간사도 이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최고위원이었던 전현희 의원에게 또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 봐 주십시오 라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이 내용 몰랐고 다시 정비할 수 있게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페북에 올리게 됐고, 이성윤 의원 등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저희가 이제 쭉 법사위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김용민 간사를 통해서 전달했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도 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입장을 정리했고, 그런데 과정 속에서 어젯밤에 늦게 들었는데 이게 당 대표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내일 회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회의하고 결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송원석 대표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나와서 발표한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그 시간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들었던 시간은 7시 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6시인가에 협상하러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6시쯤. 예. 아니, 원내대표가 협상할 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 뭐 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네. 특히 법사위 관련된 거니까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위원장인데 추미애 위원장도 이런 것은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뜻이냐, 정청래 대표 뜻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내 뜻 아니다, 당한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뜻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조직법에 관해서 그쪽이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법, 그리고 또 우리 순직해간 최혜병 수사 외압 특검법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를 증원해서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 내용은, 저도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전체가 합의한 겁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그리고 법안을 따로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에서 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것을 합의했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합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협상해서 내일 그러면 법안 올리고 필요하면 필리버스터 갑시다, 대신 정부조직법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여기 있는 걸 빼다가 붙여서 정부조직법 때문에 얘기됐다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러나 오늘 하는 말은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었지만 최종 합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마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통과 못 시킬 일도 없고, 없습니다. 그거하고 설사 뭐 서로 뭐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주고받을 걸 갖고 주고받아야지,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을 그걸 기간 연장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에게 기간 연장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곳곳을 다 타진했는데 지금 기간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9월 28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연장이 한 번 더 있지만 그 연장이 쉽지 않은 거라서 제가 기본 기간을 30일 늘린 겁니다. 그런데 당에서
그냥 연장으로 하자라고 해서 30일 더 보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 9월 28일이면 우선 끝납니다. 그러니까 30일 연장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30일 연장해야지 돼요. 근데 이걸 연장하지 않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요 다 모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그나마 좀 마음이 많이 예. 좀 내려갑니다. 우리 국민들 그러시겠죠. 근데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요 송원석이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말로 너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송원석 아닙니까? 그래서 자수해라. 그날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자수 안 해도 요즘 국민들이 다 찾아내요. 송원석이 이야기한 거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송원석이가 딱 나왔는데 적어도 그러면 오늘은 나 너하고 이야기 못해. 사과해라. 그리고 협상이고 나발이고 하자. 오늘 너 그거 사과하지 않는 한 오늘은 너하고 대화 못해. 이래야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한 나라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야당의. 그리고 어제 그 사람이 야당 대표 연설을 했어요. 야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 온갖 막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전날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때 노상원이 했던 것처럼 저 꽃게밥이 되게 하거나 물속에 빠뜨리거나 어디 가서 죽게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과 그날 저녁 때 웃으면서 그 협상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래도 정치는 웃으면서 만나서 상대를 제압하고 끌고 와야지. 거기 홀라당 넘어가니 얼마나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통과시키고 바로 즉시 시행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통과시키고 얼마 있다 시행하는 거나 통과시킬 준비들을 계속 가서 얼마 있다 통과된 다음에 바로 시행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의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국민들이 되게 놀라셨습니다. 당원 아니 일반 국민들도 문자도 많이 보내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발표하게 된 것, 그래서 국민들께 놀라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소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같이 일도 했고 이건 기본 ABC입니다. 주고받을 게 있고 협상할 게 있고 지금은 내란과 관련한 김건희, 최병과 관련한 특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의총을 통해서 다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보할 내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죠. 일단 어저께 그 뭐 협상됐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돼서 오고 갔던 거 특검 기간 연장 안 하고 수 조금 늘리고 이런 것은 이제 다 없던 일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없던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특검 기간은 어떻게 연장하고 수는 어떻게 인원은 어떻게 늘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됩니까? 특검은 9월 28일 날 기본 기간이 끝납니다. 예. 근데 제가 9월 28일 날 끝나는 90일 특검을 120일로 연장을 하는 기본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냈는데 당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30일 연장하는 거로 따로 하시죠. 예. 그래서 30일이 연장됩니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제가 만들었던 안은 기본 기간이 120일로 되는 거고 지금은 90일에서 한 번 연장 30일. 그리고 원래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그래서 앞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9월 28일부터 60일 연장하고요. 그리고 30일이 더 남아있는데 이것은 대통령께 저희가 불가피합니다. 30일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재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90일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특검은 최대한
앞당겨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앞당겨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지금 통일교 관봉띠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건진법사에 있던 관봉띠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5천만 원짜리 돈다발,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이 띠지가 없어진 것은 여기에 검찰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사까지 쭉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에다가 제가 검사를 30명 증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사관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있습니다.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은 검사 1명당 2명씩입니다. 그래서 60명 이렇게 증원시켜놨기 때문에 검사 숫자는 요것을 아마 10명인가를 줄여서 20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원한대로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닙니다. 검사 숫자는 30명, 파견 공무원은 60명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른 특검들도 그렇게 돼서 기관과 검사 증원, 공무원 증원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그래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서 그 재판을 영상 녹화, 중계 녹화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녹화가 전부 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그 중계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당초의 법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 1심 재판은. 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냐면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뭐 국가 보안이라든지 아주 뭐 그런 부분을 빼고는 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만들 때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국가 안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판단해서 제외한다. 예. 라는 부분은 하나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이게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중개해야죠. 내란 예. 특별재판부는 어제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던데 어떻게 되기로 돼 있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직 법안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예. 내란 특별재판부는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어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저희가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예,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재판부, 특별이라는 자를 빼고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과거의 반민특위나 이런 걸 할 때는 헌법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 개정 사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민특위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이 재판부의 법관을 우리가 법률로 정하자는 겁니다. 현재 직위원 재판부 믿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추천위를 꾸려 그리고 현재 있는 판사들 중에 이 법관을 임명해. 그래서 3명의 법관을 임명해서 이 재판부가 이 12.3 비상계엄을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영교 의원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민주당 의견인 거죠? 민주당에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고 해서 법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가 누구누구라고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역시 그러면서 그때 서영교 의원님 뽑았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하는 것에 실망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원내대표에서 같이 붙었던 서 의원님한테는 차마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했고 그리고 제가 졌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유들도 있겠으나 그러면 확실하게 그날로 손
바로 들어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 잡아서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할 거라 믿는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에서 딱 손도 또 만천하에 공포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최고위원도 하고 당직자를 아주 오래 해봤고 청와대도 있어봤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최고위원을 해보면서 논의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해보고 국회 상임위 간사도 해보고 원내 수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서 원내대표의 자리가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결정하는데 외롭기도 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그분이 된 이상 그분에게 딱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또 빠르게 또 논의해서 또 이렇게 바꿔서 다행이고요. 저는 더 잘하기를 제발 바라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과 또 요구가 있어서 그런 곳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기를 바라고 저희가 또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시작 속에서 몇 가지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가 더 잘 되고 또 내란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범죄를 확실하게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또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선교님 나오셔가지고 쭉 정리를 해 주시니까 네. 이만큼 올라왔던 것이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예. 아,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 국민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막 아주 막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법사위도 오래 하고 협상을 많이 해봤잖아요. 예. 제가 세잖아요. 다 따라오잖아요. 센 언니죠. 네, 센 언니예요. 근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싸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충분히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이번 특검은 특별히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건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지 마세요. 왜?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우리의 장이에요. 우리의 장이에요. 저쪽이 막으려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제가 나가서 다 할 거거든요. 예. 법사위에서 다 나가서 다 할 거거든요. 우리의 장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하면 그쪽이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지금은 그냥 협의하고 예. 합의된 채로. 예. 그리고 또 송원석 의원 그런 나쁜 말 했잖아.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가. 이렇게 하고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할 때 당대표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협상이 이렇게 합의가 된 거에 대해서 매우 나도 당황했다. 다시 지시했다. 그러니까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분노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너무 무리하게 덮고자 하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에게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해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덮고가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대통령의 생각을 다르게 해석했던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이해 상충 부분들이 발생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명확히 사실들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 같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죠. 다 눈치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거를 조율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일을 할 때요, 좌고 우면하면 안 됩니다. 쭉 가야 됩니다. 왜? 좌고 우면하면은 잡것이 끼어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다뤄볼 텐데 특검법 개정안 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혼란이 있었죠. 혼선이. 왜? 이게요, 좌고 우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끼어듭니다. 사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일이 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 내용 한번 다뤄보죠. 의원들 전체한테 뭐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대통령님 말씀 아니, 그걸 내가 왜 어떻게 판단을 해? 모르신 말씀이시죠. 저기다가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어제 혼란스러웠고 또 분노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특검 기간 연장하고 인력 증원하고 중개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재판부 설치도 원래 들어있었는데 이건 조금 다른 논의가 됐고 그런데 갑자기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과 같이 나와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합의했습니다. 기간 연장 안 하고 수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국민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거 우리 뜻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다시 하라고 그랬다. 근데 이제 김병기 대표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했겠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글들을 막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입장들이 막 나오는데 김병기 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전체의 요청으로 뜻 모아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혼자 한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문진석 의원 지금 수석 부대표죠. 의원님 특검 연장 안 하고 김충식만 파다 말려고요. 지금 커뮤 전부 뒤집어졌어요. 정청래 몰래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정한 거라고 몰고 가던데 맞나요? 박주민도 원내 단독 결정인 것처럼 말하던데요. 원내 지도부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협상에 나섰던 원내대표단이 무지하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몰랐다. 그리고 당한 것 같다.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뭐냐? 이제 여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자, 김유정 의원님.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의심을 해본다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니 지가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독박을 씌우네? 이런 느낌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는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돼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전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할 때 당대표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마치 협상이 이렇게 합의가 된 거에 대해서 매우 나도 당황했다,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거 다시 지시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대표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지도부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포함해서 굉장히 한마디로 좀 분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읽혔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소위 김병기 원내대표의 답변이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 녹취는 없더라고요. 근데 예. 기자들이 많이 들었죠. 듣고 보도가 확실하게 됐고요. 여러 사람이 들었으니까. 대표에게가 아니고 정청래에게 직함이 사과하라고 없었어요. 해요. 지금 네. 저기에 정청래 대표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자들이 들었을 때는 대표자도 없었죠. 없었죠. 정청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나이는 네. 김병기 대표가 더 많은가요? 예, 예, 맞습니다. 한 61년생이니까요. 예. 4-5살, 한 4살쯤 형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비공개 최고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설명된 얘기들을 보면 원내 지도부에서는 SNS를 통해서 그 협상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한 것 같고요. 대표,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법사위 간사 이렇게 했고 거기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좀 억울함과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덮고 가자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한테 뭐 좋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제대로 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여야 간에 협상할 일이 참 많을 거 아닙니까? 박영식 에디터님 보기에 진실이 뭔 것 같습니까? 글쎄 이거는 뭐 지금 사실관계를 오늘까지 나온 내용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보건데 우리 사람이 뭐랄까 당당하고 떳떳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태도가
뭐 아주 바람직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뭔가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의 당당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에게도 기자들이 어떤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실제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적시한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김유정 의원님 말씀 그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합의하지 않고 어떤 내용을 원내의 사안을, 그리고 또 굵직한 법안에 대해서 야당과 합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 원내대표단으로부터 다양한 법안 협의와 관련된, 야당과의 협의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이 워낙에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잔치를 앞두고 급박하게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상황을 너무 무리하게 덮고자 하다 보니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에게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해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덮고 가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상황을 보면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후이기 때문에 함께 뛰자, 갈등을 봉합하자. 일단은 지금 이제 1차적인 마무리, 일단락을 지으려고 하는 제스처는 정청래 대표 쪽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당대표는 사실 또 그래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긴 한데,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정청래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디까지 이게 교감이 됐는지, 당대표까지는 교감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적어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좀 있어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정치적인 책임은 또 어디까지 누가 지어야 하는가. 이 대목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두고 여당의 투톱이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서로 지금 다투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제일 걱정되는데,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만 되면 국민 여론보다는 내부의 권한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저런 태도는 본인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화면에 잡혀가지고 국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가 걸리는데, 하나는 민주당 의원 전체 요청으로 뜸모아 마련한 법안이다?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봐요.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 안 했을까요? 사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정청래 또 대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덕의 소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시인하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그걸 폭넓게 넘어가자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저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일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정도만 축소될 뿐이야,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특검 법안을 갖다가 국민의힘과 합의하더라도 10일 정도밖에 줄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야. 15일 차이. 하여튼 10일인가 15일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라면 국민들도 이해해 주지 않겠어? 이 정도 합의하면 정부조직법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정도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다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을 전혀 이해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란 특검법하고 정부조직법하고 엿을 바꿔먹냐.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이런 또 대통령의 생각을 다르게 해석했던 집권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상충 부분들이 발생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덮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히 사실들을 밝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대강 덮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뭘 결정을 하면 지지층들이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수요일날 저녁에 술 먹다가 들어갔는데 동네 분이 제 팔목을 잡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너무 내시는 거예요. 분노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술 먹어서 잘 몰라가지고 내용을 얘기했더니 똑바로 하세요, 이런 거 알고 다녀야죠. 내가 제가 욕을 많이 넘어갔는데 그 정도로 분노가 심하다는 거죠. 술 마시면 동네 분들 만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특검과 관련해서 후퇴하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특검 기간 연장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대신 국힘당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했던 것은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금감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어려운 게, 지금 이걸 만들려면 국힘당이
정무위 위원장 갖고 있죠. 기재위 정무위 다 기재위 가지고 정무위 있습니다. 예. 이걸 거쳐야 예.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위원장들이 딱 틀어지고 협조를 안 해주면 최소한도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해야 되니까 6개월간 정부 조직 개편 그 부분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금융감독이 만드는 정부 조직 개편하고 나중에 원포인트로 다시 특검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거는 꼼수죠. 그러니까 정도로 가면 될 거를 꼼수를 부리다가 탈이 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야 너네들이 지금 내란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니 탓이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예. 근데 사실은 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면서 기재부하고 또 권한조정도 하고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또 신설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 기재부가 갖고 있던 예산 기능을 떼어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획예산부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원회하고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다 국힘 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감독위원회로 조직 개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서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게 늦어지면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을 하고 1년 단위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새로운 그 예산 기능을 갖고 신설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 게 1년이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아마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당원들이나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반발이 셌던 거죠.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뒤바뀌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 거기서 진실 게임을 오래 끌고 가는 거는 글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여튼 당분간 이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고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입니다만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 다행스럽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특검법 연장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봐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상징적으로 노출이 좀 된 것 같아요.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앉는 자리가 굉장히 가까운 자리거든요. 지도부는 뒤에 따닥따닥 붙어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이제 붙어 앉잖아요.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상황에 오전에 있었던 상황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언론 대응을 보고 나서 원내대표실에서 내가 그 발표를 듣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실에서 내가 이 발표를 듣고 경로했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달라. 그렇게 써도 된다. 당신들이 보도할 때 언론에서는 김병기가 경로했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라고 이제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죠. 그 말인즉슨 김병기 원내대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 장면이었고요. 또 오늘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들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수 언론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당 지도부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신나죠.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조선일보가 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어제 정청래 대표가 본회의 표결 끝나고 나서 저녁에 만나자라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연락을 넣었는데 시쳇말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도 씹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보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저도 사실은 이 원탑과 투탑이 언론 앞에서 서로 상세한 설명을 어떻게 할지를 공감대를 이루고 국민께 소상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갑니다라고 이제 그 장면이 연출됐으면 좋겠는데 이 언론이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싸움을 붙여가지고 양쪽의 워딩을 따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갈 상황이 예상이 되니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향기님 다 떠나서 민주당 이러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국진당이 지금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걸 제발 인지하길 안타깝네요. 앵커님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오늘 먹방 가능하시겠어요? 탈락시켜. 이 단순하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법안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하는데 대표가 몰랐다?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만약에 몰랐다면 대표나 원내대표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표도 모르게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원내대표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대표가 알고 대표하고 협의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대표가 나는 빠졌다. 그건 또 대표가 잘못한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증폭이 되면 야 잘한다 너네들 계속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무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어제 지적을 했어요. 합의를 하더라도 때가 있지.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그 전날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만약에 노상훈 수첩들이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죽었고 여기 있는 이 정청래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놈이 누굽니까? 그놈이 송원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란이 일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놈이 아직도 그 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수하라고 그랬는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어제입니다. 송원석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법안 합의라 하더라도 어제는 때가 아니죠. 야, 아무리 그래도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당분간은 너하고는 말 못 섞어. 네 자중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협의하자. 이렇게 했어야죠. 원내대표 뭐 초선이 합니까?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 겪었다는 사람이 원내대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내가 지금 너하고 합의를 한다면은 아니 그런 놈을 어떻게 놔두고 합의를 하냐.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좀 흘러야지. 이런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서로 뭐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야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뭐 이따위 소리 막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게 지금 여당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 김용민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은 내란 특검법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덜 센 특검법이라고 해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자체와 관련해서 그 공개하는 것, 재판을 공개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판장의 자기 결정권을 많이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이 계속 이후에 사건을 이첩한다고 특검이 이첩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린 측면들이 있어서 박주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대표를 던진 측면이 있는데 제가 계속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국민들의 민심 여론과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의할 수 있냐. 적어도 국민들은 계속 하나하나 수사할 때마다 고구마 줄기처럼 뭔가 나오는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인데 여야가 모여서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한다는 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자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걸 설명한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전 그런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이 상황을 봉합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은 제발 권력을 많이 가진 집권여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민심과 여론이 무엇인지 적확히 받아들이고 그 민심과 여론이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내란을 극복했습니까? 국민이 다 막았던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거기에 기울이는 정당이 되지 않는다면 지지율 지금 잘 나가는 게 뭐 하겠습니까?
지지율 금방 떨어집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어제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보고 나서 뭐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100일 잔치상에 잘 이제 차려놓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계속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이 국정 운영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은 아주 뭐랄까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처럼 250km 밟아가면서 굉장히 직진을 빠르게 하시려는 그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같은 경우엔 갤럽에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까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치우거나 엎어버리는 경우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계속 외부 변수나 장애물이 생기는 건 안타깝게도 국회 쪽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또 그거를 또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국민들이나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민주당사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민주당사 앞에 화환이 엄청나게 온대요. 무슨 화환이 오겠습니까? 저 좋은 화환이겠습니까? 사퇴 화환이에요. 둘 다 사퇴하라고 지금 화환이 저렇게 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저녁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죠. 왜 밥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단단히 지금 틀어진 건데 저걸 국민들이 보면서 좋아하겠어요. 제가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더라도 협상을 하더라도 때가 있다. 어제는 송원석이 만나서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청래 대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어제 했더라고요. 김유정 의원님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 시간에 정청래 대표가 뭐 중국 대사? 네. 대사하고 뭐 이렇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11시부터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만나는 건 좋아요. 막 중요한 일정이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자기 그 채널로 그거를 생중계하면은 뭘 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피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대통령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나 이슈가 있을 때는 당에서 논평도 잘 안 내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나 원내대표 행사도 그날은 주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포커스를 몰아주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특검법도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또 대표는 또 별도 본인 행사하고 있죠. 이러니까 이 여당에 대한 이 불신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합의했다고 했다가 이게 합의가 돼?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9월 8일 날 그 여야 대표하고 회담에서 야당 얘기도 경청하겠다. 그 일환으로 뭔가가 조금 이 주고받고가 협상이 된 건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혼자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설명은 원내 지도부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전후 맥락에서.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명 안 하고 지금 덮고 가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당에서 조금 더 나서야 할 때와 조금 더 물러서야 할 때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날은 특히 대통령에게 모두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날 또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지난번에 검찰 개혁할 때 우상호 정무수석 뭐 선은 넘으면 안 된다. 사람 인신공격하지 마라. 정성호 장관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정청래 김병기 벌써부터 막 이렇게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거를 보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야 벌써 권력 다툼인가? 그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권력 다툼의 측면보다는 사실은 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같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눈치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게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개혁의 보안 수사권을 향후에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고 이렇게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과 다른 주장은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 뭐 다 얘기해놓고 난 몰랐는데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얘기를 안 해주고 독단적으로 합의해놓고는 다 얘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양쪽 다 있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둘 다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국민들께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솔직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뭐 사과를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겠죠. 이게 상황을 봐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꼼수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직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아까 정보통신의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의 촉진제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이 이제 바로바로 정보를 접해요. 일부가 속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꼼수를 쓰면 다 드러납니다. 정직한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죠. 제가 언제 이 백운계 정치일보지 진행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백운기가 김용남 의원보다 더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저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뭐 정자 정야라고. 그 관점의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인정합니다.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정치인들의 발언은 진짜 절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정청래 당대표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못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대표라고 하는 건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할 때 절제해야 돼요. 사과하라고 얘기하는 건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권위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정무수석의 발언 하나하나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절제돼야 되고 여러 가지의 오해를 살 만한 뉘앙스를 담으면 안 되는 측면들이 꽤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런 흐름들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들 특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발언을 절제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댓글만 하더라도 막 온통 내용이 정청래 사퇴라 그다음에 김병기 사퇴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유발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형님 TV님이요. 진보 유튜브 방송 패널들도 문제 많음. 진짜 진보를 위한다면 잘 봉합되게 방법을 제시해야지. 지금 싸워라 합니다. 제발 잘 봉합돼서 대통령님 부담 좀 덜하게 합시다. 그러셨습니다.